자, 시장이 어려워도 종목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노터스 같은 분위기의 종목이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기회인데도 시장이 혼란스럽고 설마 이렇게 쉽게 주겠어라는 생각에 저는 쬐금 챙기고 손가락을 빨았지만 사람만 있다면 빠르면 몇 주, 늦어도 몇 달 뒤에 이런 비슷한 또 똑같은 상황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에서도 기회는 충분히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 탑3 하나씩 분석해보고 어떤 식으로 공략을 생각해 봐야 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장 끝나고도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노터스란 종목이 거래대금까지 크게 터지면서 지금 역대급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한 주 가지고 8주를 배정시키는 역대급 무상증자가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처음 터졌을 때가 3,800억이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 전에 매집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근데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추세가 신고가 추세였습니다. 신고가 추세라서 그 전에 이 매집은 충분히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쉬운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첫 출발할 때는 추세가 그냥 그저 그런 편인데 저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뜰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는지 주가가 신고가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식시장 특성상 이런 엄청난 정보를 누군가 미리 알았다는 게 이제는 이상할 게 없으니까 그 전에 추세와 거래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집이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첫 거래가 터진다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단숨에 3천억이 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처음 거래대금이 나올 때 이 차트에서 거래대금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던 때가 작년 10월 27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거래대금이 형편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양봉이 나올 때도 2,200억 이랬던 종목이 1조 원 이상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뭐든지 간에 시젠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많이 터지는 건 아닌데 노터스는 신기하게 처음부터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터졌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거래대금도 보시다시피 시장에서 모든 시선이 쏠려 있지만 만약에 저라면 제가 보유자일 때는 오직 제 생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유자라면 평균 단가가 5만원 초반 한 5만 3천원 이하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욕심의 차이인데 적당히 먹어도 틀린 게 없고 끝까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버틴다더라도 틀린 건 없습니다. 이건 성격에 따라서 잘 결정을 해야 되며 5만 3천 원 이하에서 잡았다면 충분히 끝까지 승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거래되다가 5월 31일 중요한 날짜가 5월 31일인데 이 전까지 만약에 신규 매수 예정자일 때 이 전까지 주가가 이상하게 힘을 쓰지 못하거나 좀 떨어진다 싶으면 또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근처 가격에서 5월 31일 전에 한 번쯤은 고점을 한번 터치해주는 양봉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답이 나올 것이며 신규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주가가 7만원, 8만원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계속 상승이 나온다면 당연히 무리한 추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원칙에 벗어나는 좀 위험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절대 추격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냥 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을 완전 삭제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냥 울면서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할 것 같습니다. 5만 3천 원이라고 정했지만 좀 널널하게 생각하자면 5만 4천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도 합리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5월 31일 전 한 번 더 장대 양봉 이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에 6월이 되면은 주가가 8분의 1 토막이 날 텐데 당연히 첫날에는 주가가 토막이 나오고
유통되는 물량엔 제한이 있어서 첫날에 점 상한가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첫날에만 점 상한가 가고 그 뒤에 더 오른다 하더라도 그 올랐던 자리를 과연 20일 동안 멀쩡히 잘 지켜줄지,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평균 단가가 낮으면은 무증까지도 보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평균 단가가 거의 최고가 근처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5월 31일에 무리해가지고 이날 종가 기준 또는 시간에 거래해서 무상증자를 받으려고 들어간다. 그거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평균 단가에 따라서 무상증자를 받을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태용 로직스란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무상증자 결정 소식으로 주가가 상한가에서 마감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체크할 게 있다면 노터스에서는 외국인 단타까지 붙었습니다. 어차피 이게 단타로 나갈 물량이라 생각하면 눌리는 걸 편하게 기다리면은 가끔 원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JP모간 프로그램 외국인이 붙으면 일부러 좀 취약한 시간에 거래해서 올려서 패대기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수급이 눌림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태용 로직스로 넘어와서 이것도 무상증자 이슈로 상한가에 잠겼는데 거래 대금이 1200억이 나왔습니다. 잠김 시간은 12시 15분. 거래 대금이 이렇게 붙은 걸로 봐서 만약에 이게 상한가에 잠기지 않았으면 평균 한 이 정도 나오면서 하루 종일 거래 대금이 아마 한 2,500억 정도는 충분히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거래대금 깡패 범위에 근접할 수 있는 3천억 가까이 되는 종목이라는 것인데, 현재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 충족하고, 게다가 차트 보시면은 신고가 추세입니다. 게다가 신규주라는 버프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장한 지 보시다시피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노터스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노터스도 상장 시기가 2019년, 태용 로직스도 2019년, 신기하게 둘 다 상장 시기가 비슷한 상태이며 둘 다 신규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고점이 11,450원. 거리가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시초가가 보합에서 시작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갭상승이 물려가지고 여기까지 버티려면 최소 10% 이상은 버텨야 돼서, 단순 그전 고점을 기준으로 세우기에는 거리가 먼 편이라서 이거는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제외를 시키고, 지금 믿을 것은 신고가와 거래대금인데, 당연히 이 상태가 된다면 그 다음날에 상한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은 시초가가 10% 이하, 한 7% 이하에서 뜬다면은 어느 정도를 감수하고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좀 무식하게 높게 떠버린다, 9시 되자마자 VI 걸리고 2분에 풀려가지고 14%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면, 신고가인 것을 알지만, 노터스가 또 잘 됐다는 걸 알지만 감히 따라 붙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 너무 높게 시작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도 노터스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며칠 치고 박다가 좀 잠잠해진다 싶을 때 2차 상승을 기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의 캔들은 장대 음봉도 뜰 수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이게 잘 무너지지 않는가 아니면 잘 무너지는가 딱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기에, 보유자라면 지금 평균 단가가 어떻든 간에 충분히 평균 단가 상관없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예정자는 그 다음날에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면 매수 금지하고 시간이 며칠 지나고 나서 2차 상승을 노려야 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좀 가격이 높다 싶으면 지켜만 보다가, 어차피 이런 무상증자 종목들이 배정 기준일에 따라서 주가가 들썩일 수가 있기에 2차 상승까지도 쉬는 타이밍에서 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신주 배정 기준일이 5월 26일인데 이것보다 2거래일 전이 기준일이 될 수 있습니다.
26일에 이거래일 전이면 24일인 화요일, 그리고 25일에 토막이 나고 24일 화요일 전에 한 번쯤은 승부를 본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거의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2주 동안 내가 원하는 합리적인 가격이 오기를 기다리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풍 재질한 종목이 있는데 현재 인수합병 이슈로 인해서 거래대금과 함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루 종일 나왔는데 2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게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상위권에 들 만큼 지금 분석하는 3개 종목도 전부 다 거래대금 상위에 있습니다. 시장 투자 심리 다 죽어버렸는데 이 중에서 거래대금이 2천억 가지고 10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위에 있는 1위에서 9위, 이건 함부로 도전할 종목들이 아니라 뭐 당연하다 치지만 이런 ETF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제외시킨다면 사실상 코스피에서 이쪽에서 가장 많은 시선이 쏠렸습니다. 하루 종일 거래가 뭐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주가가 생각보다 눌림이 안정하게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시간의 거래 하락까지 합쳐서 눌림목 정도로 공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자라면은 이걸 초반에 잡으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대부분 비슷해 가지고 가격이 진짜 유리해 가지고 한 14,000원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면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4,000원 이하가 아니라면 다 똑같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눌림목 매매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며 가장 좋은 그림이 뭐냐면 시간의 거래에서 1% 하락해서 그냥 하락으로 출발한 다음에 좀 합리적인 건강한 눌림목이 나오면서 그 눌림목에서 잡아서 한 번쯤 반등이 나오는 것, 그 전에 시선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눌림이 끝나고 나서 한 번쯤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 딱 한 번쯤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량으로 단타로 붙은 것도 아니라서 수급 면에서는 크게 변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10만 주가 있어서 5만 주 이상 더 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 50만 주도 아니고 5만 주 정도면은 건강한 눌림목을 형성하기에 적절한 물량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눌림 이후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반등 한 번을 먹겠다라 생각을 하지만 이 상태에서 운이 좋다면은 지금 신고가 상태에서 추가 거래대금이 3천억 이상 붙으며 운이 좋다면은 더블 장대 양봉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게 첫 출발이기 때문에 차트가 진짜 지독하게 여기까지 막 깨지는 게 아니고서는 또 며칠 동안 눌리다가 한번 상승하고 이렇게 며칠 동안 관찰할 만한 종목들이 새롭게 나와 버렸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종목들이 없고 시장이 폭락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종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이런 기회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살아 있어야 수익을 계속해서 누적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획 잘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